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혜연입니다. 네, 풍성한 삶 연구소는 뭐 하는 데냐고 질문이 들어와서 오늘 영상 찍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풍성한 삶 연구소는 상담소입니다. 근데 상담만 하지 않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면은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또 아동 상담도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강의나 요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밑으로 내려가시면 전화번호랑 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남겨주시면 저희 연락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해요. 네, 저의 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5남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할머니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5남매를 양육하고 이제 또 할머니가 된 이 자리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부터 좀 자녀 양육 쪽으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친구 같은 부모는 없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친구 같은 부모는 없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이제 릴스를 보면서 너무나 귀여운 영상이 뜬 거예요. 뭐 한 3살, 4살? 만으로 한 3살 정도 된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맹매를 이제 들고, 세게 때리는 건 아니지만 맹매를 들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옆에 같이 무릎 꿇고 있어요. 잘 보니까 아빠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앞으로 아빠랑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아빠한테 애기랑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반 장난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깎아대면서 웃으면서 막 웃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막 그렇게 울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릴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귀여워. 아이들이 팔이 안 길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안 싸워요. 아빠랑 안 싸워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이게 뭔가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 아이가 정말 당연히 좀 성장하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아이 마음속에 나는 아빠랑 싸울 수 있는 존재야, 아니면 아빠는 나의 싸움 대상이야, 그리고 엄마는 우리 둘이 싸워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야단치는 존재야 라고 이 아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각인이 된다면 이거 굉장히 콩가루 집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집에서 아빠의 권위는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무너진다는 것은 있던 권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아이의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부모, 근데 이런 부모님들이 스스로 아주 어렸을 적에,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굉장히 권위적인 아니면 강압적인 그럼 가부장적인 그런 부모님 밑에서 숨도 못 쉬고 성장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결혼해서 우리 아이를 기를 때 정말 친구같이 마음도 다 터놓고 정말 편안하게 아이를 기르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러한 제가 보면은 아주 틀린 양육 방법, 아주 잘못된 양육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재미지만 이렇게 릴스로도 좀 올라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당연히 사랑과 안정감을 가르쳐야 하지만, 이 세상에는 네가 따라야 될 법칙이 있어, 룰이 있어. 근데 그 룰의 중심은 네가 아니야.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그 룰을 배우는 것은 가정이잖아요. 그럼 이 가정의 이 룰은 부모님이 세운 것이고, 그 부모님 밑에 네가 순종하면서 따르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쳤을 때 이 아이가 사회에 가서, 또한 교회에 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순종하는 아이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 중심으로, 이 가정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이 가정의 주도권이 아이가 갖고 있어요. 네.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자녀 중심으로 이 아이를 키울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 친구 같은, 아니면 너무 편한, 따뜻한, 배려하는, 기다리는, 인내하는 이런 양육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 이 아이는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집안의 주인은 나인 것 같으네. 예, 이 집안의 주인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네. 그래서 어떠한 순종이나
어떠한 법에 대한 그 순응하는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깨어지면서 굉장히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그렇지 않아도 인간 독단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그런 아이로 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이제 영유아, 청소년기 그 전에 끝나야 될 일입니다. 이것들은 양육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이 가정의 권위자는 누구인지, 우리 부모가 권위주의적으로 아이들을 억압해서 막 숨도 못 쉬게 해서 기르는 건 안 되지만, 권위적인 부모, 권위가 있는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태도이고 권리이고 책임입니다. 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진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나는 그냥 편한 게 좋아요. 나는 아이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나를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사이는 좋아지겠지만 그 아이 안에 있는, 우리 자녀 안에 있는 정말 든든한 정서적인 안정감은 사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어른이 돼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끌어주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되는데, 그냥 이 부모가 나랑 같이 친한 어떤 친구야, 나랑 같은 수준이야, 나랑 같은 레벨이야, 나랑 같이 싸울 수 있어, 나랑 같이 싸우면은 같이 잘못을 빌어야 돼, 이런 수준을 생각한다면 부모의 권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양육의 주도권은 자녀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영유할 때는 그것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지만 양육의 주도권이 자녀에게 넘어가고 나서 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됐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뭐 상담소나 뭐 하여튼 뭐 훈련이나 자녀 양육 이런 건데 많이들 오십니다. 그때 오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때도 괜찮은데, 근데 사실은 양육의 주도권이 영유아기 때 벌써 아이들에게 넘어갔다면 청소년기 다시 되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내가 권위주의적으로 억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든든한 어른이 되셔야 돼요. 친구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만드는 거예요. 집안에서 잘 놀아주는 부모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부모는 잘 놀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든든한 가이드가 되고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럴 때에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이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의 제목은 친구 같은 부모는 없다예요. 친구 같은 부모는 될 수 있어요. 언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성인 자녀들에게는 정확하게 양육기가 끝나면 양육의 주도권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말 친구 같은, 정말 친구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친구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육기에는 친구 같은 부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부모가 양육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